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 순서를 기다리는 이용객들로 입구가 붐비기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내역과 유효 기간을 직원에게 일일이 확인받아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입장하는데 2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체크인하시고 방역 패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이거 하시고 그거 보시고 17일부터는 없으시고요. 인근 농수산마트도 마찬가지. 이용객들이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합니다. 아니 안 되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세요. 종이하고 신분증이 같이 필요하세요. 특히 제주 안심코드에는 부스터샷 접종 확인 기능이 없다 보니 다른 앱을 찾느라 혼선이 커졌습니다. 마트 측도 입구에 배치한 직원들을 2배 이상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미처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고 요것 때문에 인력을 지금 5명을 더 배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들도 다 몰라가지고 뭐 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것 좀 몰라고는 나도 핸드폰도 안 가지고 다니구나. 아니 위생적으로도 좋고 이 많은 사람이 대중들이 많이 다니니까 또 뭐 접종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려지니까 구별되고 하니까 좋죠. 제주도 내 방역 패스를 실시하는 곳은 모두 8곳으로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7일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150만 원을,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9만 4천여 명,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7만 7천여 명이나 됩니다. 만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고 해외 입국자 1명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돼 누적 감염자는 19명입니다. 한편 제주도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82.8%, 3차 접종률은 38.7%입니다.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후보도 제주를 방문한다는 계획이어서 제주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맞아 제주를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멸공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4.3의 비극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을 배제하고 고립시켜서 처절하게 학살했던 그 아픔을 겪었던 게 4.3이고 5.18이고 여수 순천이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치유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자임한 이재명 후보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4.3 문제 해결을 내세웠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 제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은 이재명 후보의 삶과 공약 등을 연극과 뮤지컬 형식으로 꾸며 기존 출범식에 비해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청장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의 자기결정권 엔진을 달아야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도 설 연휴 전에 제주를 찾아 지지세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마을의 다목적 회관 건립 사업이 제주도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어촌계 다목적 회관 안건을 심의한 것은 지난해 10월. 위원회가 이틀 동안 다룬 심의 안건은 모두 490건이었습니다. 안건당 처리 시간이 고작 2분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촌계 다목적 회관이 제2공항 계획이 확정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얘기만 듣고 탈락시켰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인 사업 계획서는 단 한 장에 불과합니다.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만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 공무원들이 강하게 어필하는 사업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류만 봐서 문서만 봐서 이것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안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엔 옥신각신하다가 왜 필요한지 스토리를 설명하니까 통과된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적정성 부족이나 타당성 부족이나 형평성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는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문제점은 여전해 보조금을 둘러싼 불신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난파선은 과거 사회와 문화, 또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최근 군산해역에서 국내에서 26번째 수중 유적을 발견하는 등 바닷속 역사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항로의 중요한 기착지였던 군산의 고군산군도 바닷속. 다발로 포개진 청자와 접시들이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로 만든 닷과 노 등 고선박의 흔적들도 함께 보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이곳에서는 고려 청자와 백자 등 200점가량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척의 배가 난파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국내 수중 발굴. 현재까지 25개 수중 유적지를 발굴해 12척의 역사 속 난파선과 12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당시 목포에 설치됐던 보존처리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 목포와 태안을 중심으로 보존과 연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에서 인양, 보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난파선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대량으로 무슨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곡물을 실어 나를 때 다 해양로를 이용했거든요. 그 해양로를 이용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바닷속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번 군산 고군산군도 수중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태안 마도 수중 발굴 이후 처음이어서 학술 연구 등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 조사를 마무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부터 정밀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도 산지에는 밤사이 10cm 이상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산간도로는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천백도로는 전면 통제됐고요. 516도로는 소형 차량이 통제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내일 오전까지 산지 높은 곳은 최고 30cm, 중산간 이상 지역은 최고 8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산간도로 이동 시 월동장구를 구비하시고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 뒤로 점차 한기도 몰려오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4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전 중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입니다. 대부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4도, 남부 지역은 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한기가 머물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뽀빠이의 초모임 50만 원, 쌍용자동차 제주 정비사업소 직원 일동 17만 7천 원, 학위 어린이집 친구들 70만 5,070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 외 직원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에 올해 예산 10억 원을 반영했고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로 연장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18년 착공된 뒤 3년째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제주도는 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갓길과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 버스 중앙 전용 차로가 확대되고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교통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동서광로의 버스 전용 가변 차로가 중앙 전용 차로로 전환되고 전용 차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운행되며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 24대가 도입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노선을 개선하는 한편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도 다시 추진됩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학교 실외체육시설이 개방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사회 생활체육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개학 일주일 전까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하에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행사와 시설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교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됐던 지난해 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330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은 148명, 취소 수준은 34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해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무료 공영 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